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와 거의 한 몸처럼 의기투합해서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이 두 사람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며칠 사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좀 강타한 소식이라고밖에 할 수는 없겠는데요. 예.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남현희 씨의 입장이잖아요. 예. 남현희 씨의 경찰 진술 오늘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가 15살 연하의 전 연인 전모 씨에 대해서 전 씨가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어제 이제 남현희 씨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현희 씨는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서는 전 씨에 대해서 뭐 처벌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요, 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 관계자는 뭐 아파트 등의 CCTV를 또 분석하고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역 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를 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남현희 씨가 SNS에서 그 전시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남현희 씨 SNS에 전 씨가 언급이 됐던 그런 게시물들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앞서서 본인 SNS에 이 전 씨로부터 받았던 선물을 이제 촬영을 해서 올리거나 네. 아니면 또 전 씨의 애칭인 조조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남몰래 애정을 드러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남현희 씨는 전 씨로부터 받았던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자동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억 원대 자동차, 또 70만 원대의 헤드폰, 또 이제 800만 원대 핸드백 등 굉장히 고가의 선물을 받아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SNS에 촬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난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에는 전 씨와 함께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호캉스를 즐겼던 지금 보시는 저런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저 객실이 이제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라고 해서 네. 1박 숙박 요금이 무려 1,2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전 씨가 본인이 파라다이스 그룹 3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현희 씨와 함께 이 호텔을 찾아서 이른바 이제 뭐 재벌놀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게시되어 있었던 이런 사진들이 오늘 아침에는 거의 대부분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전 씨는 저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문이긴 한데 예. 이 전 씨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출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물론 본인 돈으로 그런 걸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출소한 지 사실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금전을 썼다라고 하면 예. 이것 역시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남현희 씨는 그러면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지운 거예요, 그 SNS를? 그렇진 않고요. 남현희 씨는 지난 9월 이제 전 씨로부터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이제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게시물로 좀 남겨놨다라고 합니다. 전 씨는 액자 꽃다발 선물을 남현희 씨에게 하면서 조조라고 적었다라고 하는데요. 남현희 씨는 꽃다발 앞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예. 사실 어떤 이유에서 이 액자 꽃다발 사진은 삭제하지 않고 남겨놨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또 오늘 오후에 제가 보니까 이 SNS를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존 팔로워들은 볼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사진을 볼 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런 의미인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뭐 사회적으로 너무 관심이 폭발하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진 하나하나가 이제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네. 비공개까지는 아니고 친구 공개로 돌리지 않았을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이 남 씨에 대한 인터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기꾼이 있지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속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또 맘먹고 속이는 사람을 이겨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남현희 씨는 스포츠조선에서 전 씨가 나타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전 씨가 해결사도 자청을 하면서 남현희 씨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정말 고맙게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모두 반대적으로 나쁘게 나쁜 결과가 초래한 것이 이제는 모든 면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지배했고 그 주변 사람들
지인까지 장악해 나갔다라는 게 남현희 씨 주장이고요. 예. 나중에는 모든 것에 속았다라고 이렇게 자각할 즈음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뭐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라고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이고 눈물을 네. 쏟으면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믿고 싶었고 믿으려고 했던 것이다. 악마인데 악마가 아니길 바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의 돈이 탐나지 않았고 나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정말 잘해줬고 아카데미 사업도 정말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다. 이런 취지도 밝히면서 예. 여러 번 소위 말하는 촉이 왔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가까워지고 이 사람과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푹 빠져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너 이거 거짓말이지? 라고 할 만한 증거도 뚜렷이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를 뭘로 보세요? 최근에 재혼 발표를 하면서 네티즌들이 남현희 씨를 너무 걱정하면 이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네. 했을 때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법적 대응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통제 하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집에 같이 살고 있고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섣불리 이 사실이 모두 사실이지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다가 너무 많은 보도 매체에서 실제 과거의 판결문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똑같이 여자인데 남자로 속인다, 뭐 남자인데 뭐 여자로 속인다거나 뭐 재벌가 혼외자가 아닌데 그런 판결문까지 공개한 이상 그것이 증거인 거죠. 조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모친의 집으로 가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속았고 이걸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어떤 사기꾼에게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피해자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하신 것인지까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황 어떻게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믿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또 진심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기사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 마지막으로 전 씨에게 남긴 그 남현희 씨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넌 그렇게 예쁘고 매력 있고 마력 있는데 왜 그렇게 사니? 뭐 사랑받고 사람들이 널 좋아하는데라고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긴 걸 보니까 아직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왜 속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 싶다가도 이 전 씨가 보인 그런 수법들 그렇죠. 굉장히 집요한 면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뭐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인물들,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 뭐 실제 인물, 특히나 가상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전모 씨가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로는 본인이 뭐 파라다이스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전 씨가 파라다이스 시티 풀빌라에 남현희 씨를 데려간 걸로 추정되는 사진도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간 네네. 거군요. 그런 것들도 사실 보면은 뭐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남 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남현희 씨 주장에 따르면은요, 심지어 남현희 씨가 지난 8월쯤에 A 회장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해온 전 씨가 사칭한 사실상의 가짜 회장이었는데요. 네. 메시지 내용 저희가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 반가워요. 저는 누구누구 아버지 되는 사람 전모 씨입니다. 아들 녀석이 연락이 안 되더군요. 회사 일로 연락해야 되는데 아들이 부재 중이니 급하게 연락드리네요. 아들을 깨워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까지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파라다이스 그룹은요. 전 씨와는 무관하다고 어제 분명하게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첫 메시지를 시작을 해내서 말을 이제 편하게 놓겠다라고 하면서 급기야 이제 남현희 씨를 며느리다라고 이제 칭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어가는데요. 갑자기 며느리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전 씨가 그 재벌 회장 아버지를 사칭한 메시지를 좀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땡땡이, 그러니까 이제 전 씨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땡땡이가 나와 어릴 적부터 떨어져 살아왔네.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천재적인 놈이야. 예. 오늘 시간이 되는가? 보고 싶네. 내 첫 며느리 아닌가? 이런 이제 문자도 보내고 예. 또 이외에도 뭐 혼인은 언제 할 예정이니 빠르면 좋겠구나. 아이가 어여쁘던데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렴. 며느리도 필요한 게 있다면 얘기해주렴.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예. 또 이외에도 뭐 혼인도 10월에 마무리 짓거라. 땡땡이랑 호칭 정리도 하고 아이도 아빠라고 부르게 하렴. 둘째도 10월에 준비했으면 하는
결혼하는구나, 아들 통해서 용돈을 보내마 등등 굉장히 많은 문자 메시지가 수십 차례 왕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남현희 씨는 이렇게 A 회장, 그러니까 이제 사칭을 한 그 이제 아버지 회장으로 추정된 이 사람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말투가 좀 어딘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계속해서 전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미 전 씨에 대한 신뢰가 많이 이제 쌓여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에이 뭐 믿어야지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림들은 남현희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저희가 그림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게 전 씨가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전 씨에게 속았다 이렇게 사실을 바로 인지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자, 잠실 이제 본인의 친정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를 하다가 예.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예. 남현희 씨하고 전 씨 사이에는요, 둘만의 통화를 위한 이른바 세컨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잠실을 이제 떠나면서 전 씨의 이 휴대전화를 남 씨가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전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보는 순간 남현희 씨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 씨가 아버지라고 주장을 해왔던 A 회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 씨의 세컨 휴대전화에서 그대로 발견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A 회장 사측 메시지가 그대로 보낸 메시지에서 나온 거죠. 당연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남현희 씨에게 이제 재벌 3세임을 믿게 하려고 뭐 전 씨가 보낸 문자들이 이제 모두 자작극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예. 당연히 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현희 씨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전 씨가 남현희 씨 자택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고요. 그때 이제 신고를 받고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이후 석방이 됐습니다. 남성태 변호사님. 네. 수많은 사기꾼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수많은 흉악범들도 보셨을 거고. 네. 저 정도 사기 행각이면 좀 집요하다, 치밀하다 뭐 이렇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이벤트로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예. 보면 다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서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뭐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한 7, 8, 10년까지도 이렇게 사기를 준비하고 신뢰를 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 보면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한 것 같긴 한데 다만 본인의 성별을 속이거나 예. 혹은 이렇게 무리한 뭐 기자에게 접근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드물죠. 예. 네. 근데 저는 참 이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영화 드라마 뭐 시나리오 같은 일이 벌어지지? 특히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랐던 순간이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 기자 역할 대행을 했다.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헐 이랬거든요 처음에. 네, 이미 작가들이 쓴 소설의 창작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기 수법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상당히 공들인 작업입니다. 예. 돈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고급 차량, 뭐 고급 주거지, 고급 숙박업소, 갖가지 선물까지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동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가 초기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허위로 기자를 사칭해서 기자로부터 당연히 전 씨가 재벌 3세인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예. 기자의 정보력, 공신력을 역이용했던 겁니다. 아, 기자도 이걸 알고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이제 착각하게 만든 건데 예. 사실 혼외자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사기 수법에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혼외자는 가족들도 잘 모르거나 주변 사람들 잘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색한다고 신원 조회한다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예. 뭐 재벌가 누구의 혼외자다, 정치인 누구의 혼외자다, 사기 사건으로 활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점도 전 씨가 혼외자라는 점은 숨겨야 되는 거고 공개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우리만 알자라는 상황에서 접근하니까 좀 속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이 수법, 이 정도의 대범한 수법을 쓸 정도면요. 더 많은 일반인 피해자도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했다거나 변호사를 사칭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실 기자를 사칭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원래 사칭이라는 거는 뭘 이렇게 사칭을 해서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자를 사칭해서 별로 이득은 없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인데 심지어는요, 전 씨가 본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직접 언론사에 제보자인 것처럼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뭐 어떤 실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역할마다 달랐던 전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이 되나요? 그 전 씨 제보하시려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피해 보거나 뭐 이런 거요. 돈이요. 제가 지금 제보를 하면 하는 건지 진짜 다른 사람도 제보하신 게 그게 왜 궁금하신 네, 여보세요? 저 선생님 뭐라고? 그냥 실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실장님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예,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 씨의 목소리를 좀 변조했습니다만 원래 파일을 들어보면 상당히 다른 사람인 척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로 저런 식으로 했을까요? 일단 전 씨가 해당 그 기사와 관련된 이제 기자에게 제보자라고 위장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보면 자신이 뭐 어떤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근데 예. 뭐가 궁금했는지는 그 기자에게 이제 물어본 것들을 보면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떤 걸 물어봤냐면 뭐 전 씨 측에서 고소를 하면 기사가 어떻게 되냐, 뭐 명예훼손을 하면 뭐 사실이라도 뭐 삭제가 되느냐, 뭐 언론중재위원회에 찾아간 걸로 아는데 기사를 내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사에게 직접 접근해서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그 일전에 기자가 이 전 씨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연락 도중에 중간에 갑자기 이수진이라는 실장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 씨에게 물을 내용에 대해서 대신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은 이 성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남현희 감독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뒤늦게 뭐 여자라고 판단이 됐었다, 의심이 됐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닌 걸 알게 됐다. 뭐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국적에 관련된 전 씨에 관련 질문을 하자 뭐 한국에도 있었다. 예전에 인터뷰한 것과 다르게 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자가 그 남현희 씨 측근에게 이 인터뷰 녹취를 들려줬더니 이거 전 씨 분명히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아마도 자신에 대한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좀 역할을 바꿔서 대신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네. 그동안 맡으셨던 사건들 중에 저렇게 목소리까지 바꾼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렇게 목소리까지 바꾸거나 이렇게까지 해서 사기를 이제 범행을 한 사람을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보통 이제 1인 2억, 뭐 3억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문자라던가 들키지 않을 만한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목소리까지 바꿔서 하면 이게 들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수법인 것 같기도 해요. 마치 성별을 속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범행 행각을 봤을 때 좀 허술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담한 수법을 썼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전 씨랑 통화를 이제 했었는데 전 씨 말투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무리 바꿔도요, 그 말투의 특징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어미가 이렇게 좀 말리는 특징이 있어요. 합니다. 해요. 이렇게 약간 좀 말려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압니다.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음성 변조를 해서 잘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들어보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여러 개로 바꾼 면모도 있는데 보니까 전 씨가 언어도 좀 여러 개를 구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냥 좀 허술한 부분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유튜버와 전 씨가 주고받았다면서 공개한 메시지가 대표적인데요. 전 씨가 지난 23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재벌 3세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지냈다. 또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 선수로 활약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의식적으로 이 영어를 섞어서 사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실외예요. I am 실외예요. 제가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다면 파워풀 4팀 와치 해주시는 여러분 계셔서 I am 기쁨이에요. 이런 식의 영어인데 김진희 변호사님
저렇게 영화하면 좀 재벌처럼 보이나요? 일단은 그냥 이제 뭐 저희가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이제 재밌을 정도로 지금 이제 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전 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현희 씨한테 접근할 때도 그렇고 본인이 재벌 3세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본인이 이제 한국말이 좀 서툴고 미국에서 나고 자란 것을 좀 어떻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말로 봐도 이상하고 영어를 섞었다라고 해서 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도 지금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좀 이제 남현희 씨가 했던 인터뷰 중에서 공감이 가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뭐라고 했었냐면 그 과거에 이제 스포츠조선 인터뷰에서 이 전 씨가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데 같이 있어 보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 이렇게 또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놓고 보면 본인이 이제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겸손한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 강력한 사팀이 입수한 전 씨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제주도 갔을 때라고 하는데요. 경호를 받거나 고급 차량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전 씨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뭐 본인이 재벌 회장이 된 것 같은 지금 고급 차에 타서 마치 어떤 회장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저게 참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도 저런 모습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런지 어쩐지 회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재벌 회장 혹은 잘 나가는 집의 아들 이런 식으로 보이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고급 차량까지 동원해서 저는 사칭을 한 모습입니다. 네, 전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에 따르면 이 사진이 일찍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으면 경호원들이 모두 지우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전 씨는 이렇게 대동하고 다닌 경호원 한 명당 무려 월 1,5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전 씨는요, 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도 이 대동하고 있었던 경호원의 계좌를 활용하기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전 씨와 온라인 부업 세미나를 운영하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앞서 고발을 했는데요. 전 씨는 이 세미나에서 본인을 스페셜 게스트라고 소개를 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어떤 스페셜 게스트냐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 자산가라고 하면서 본인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을 스페셜 게스트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중에서 투자 의사를 밝힌 참석자에게는 경호원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고 해요. 제가 당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투자 사기 피해자를 접촉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 씨가 했는지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경호원을 끼고 살았다 이러면서 근데 또 웃겼던 게 그때 강연에서 자기는 사업을 한 번도 실패해본 적 없다면서 자기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는지 자기 20살 때 한 번 사업을 실패한 적 있다고 이런 손정희 변호사님, 뭐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저렇게 경호원을 대동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뭔가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예. 일단 우리가 저 정도의 경호원이나 뭐 보디가드 이런 사람들이 대동하는 경우에는 뭐 국가 원수라든가 뭐 굉장히 인기 스타여가지고 팬들로부터 좀 보호가 될 필요성 이외에는 휴가지에서 저 정도로 이제 경호원을 세우는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자기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또 저 사람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아 저렇게 고가의 월 1,500만 원이나 드는 경호 인력을 쓸 정도로 이 사람의 신변 보호에 많은 투자를 할 정도의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정말 재벌 3세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장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매우 허술한 면이 있지만 또 전 씨가 사람들의 마음도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런 장면 하나 누가 본다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재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정말. 근데 이 전 씨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중에 또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임신입니다, 임신.
전 씨가 남현희 씨를 속이려고 동원한 그 수단이 가짜 임신 테스트기잖아요. 이게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가 이제 앞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씨가 건넸던 임신 테스트기 10여 개로 이제 해봤는데 항상 2줄이 나왔고 그때마다 이제 포장재가 벗겨져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산부인과 가려고 하면 또 전 씨가 막았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본인의 동생이 사다 준 임신 테스트기로 했을 때는 이제 임신이 아닌 걸로 나왔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 씨가 이제 그 남현희 씨한테 줬을 걸로 추정이 되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제품은 온라인 직구 플랫폼에서 거짓 임신, 장난 임신 이런 설명과 함께 판매가 되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인데요. 그 판매처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농담하기 좋은 소품이다. 만우절 선물로 완벽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이 재밌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포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실제 임신 테스트기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1,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테스트기를 수돗물에 20초간 담그면 그로부터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는 무조건 2줄이 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장난이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씨가요 또 고등학교 때는 본인이 임신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던데요. 네, 더 팩트 보도인데요. 전 씨랑 1년간 교제했던 고등학교 때 이제 전 남자친구가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일단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그 당시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왜냐면 기숙사에서 이제 선후배 규율이 있었는데 2학년 선배들과 문제가 생겨서 학폭위가 열렸고 그래서 1학년 때 결국은 자퇴를 해서 1학년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제주도의 한 목장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을 폭로한 사람은 말과 관련된 직업을 구하고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로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목장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2년 선배에게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혹시 너랑 만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닐 거니까 속지 말아라. 전 씨가 원래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남자친구에게 주장한 일례도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 남학생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겁부터 날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겁먹는 심리를 또 이용을 해서 혼인신고도 마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런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아직 혼인신고 안 찍었죠? 저희 했어요.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죠. 결혼을 약속했고 혼인신고도 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아이가 생긴다는 게 생명이 생긴다는 게 참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참 전 씨한테는 이게 수시로 들먹이는 소재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전 씨가요.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전 씨는 심지어 집은 자기가 다 뭐 마련했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님이 집을 사주려고 하는데 60억, 70억 돈 해요. 저희 엄마는 계약금까지 다 넣었어요. 10억 해준다고 말을 해가지고 엄마는 딱 10억 남겨놓고 돈을 구했어요.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빌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과 이 가족이 계약금까지 어떻게 냈는데 A 씨가 사라져버려서 돈을 나머지를 내지를 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하게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친구들이 뭐 자신의 메시지를 확인하면 대뜸 돈을 빌려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묻기도 했다는 게 제보자 측의 주장인데요. 당시 전 씨는요. 이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걸 못하도록 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 가족들도 피해를 입었어요?
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로 애견샵에서 무려 2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백화점 가서 수백만 원어치의 쇼핑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애견샵 CCTV 사진을 입수했는데 양 어머니로 불리는 한 여성과 함께 동반한 것으로 사진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가족들의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참 들으면 들을수록 뭐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